네, 오늘은 그 황반변성의 원인과 그 핵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통해서 뭐 킬레이션이나 항산화 치료를 통해서 만성 그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데, 황반변성에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황반변성에 도움이 된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능의학 병원으로 먼저 찾아오시기보다 대부분 안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접할 수 있는 환자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온 환자 중에 1년 전에 만성 위장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위장병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시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환자분이 다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그런 질병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양쪽에 황반변성이 있어서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위장병만 치료를 하고, 안과 영역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알고 기능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 방문을 하셨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환자분의 그 왼쪽 시력 같은 경우는 거의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습성 환방병성으로 진행이 된 상태였고, 안과에서 눈에 맞는 주사를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눈도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오른쪽 눈도 시력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잘 보존해 달라고 치료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환자분의 황반변성을 어떻게 치료하면은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현재 환자분이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반변성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70대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는 상당수가 황반변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력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과에서 눈에 주사 맞는 그런 치료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기능의학 치료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그 황반변성의 원인과 핵심 치료에 대해서는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황반변성의 원인, 핵심 원인과 핵심 치료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손수환 씨인데요. 몇 개월 전에 황반변성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하시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분이 아마 이제 주류의학적인 치료는 열심히 잘 받으셨을 거예요. 뭐 그냥 방관하진 않으셨을 텐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류학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경과 자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살짝 좋아졌다가 한 3, 4년 유지되었다가 점점점 시력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실명까지 하게 되는 게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환 씨를 보면서 주류의학적인 안과적인 치료를 하고, 그리고 기능의학적인 치료도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어서 함께 일찍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1년 전에 오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오셔서 황반변성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 황반변성 환자들이 이제 시력을 언제 잃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실마리나 해결책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은 중심 시야 부위가 있는데요. 황반변성 같은 경우 정상은 뭐 이렇게 남산타가 잘 보인다면은
황반변성 증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황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야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 부위의 시력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황반변성인데 치료는 가급적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치료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상태일 때도 치료를 해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리거나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황반변성이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해야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황반변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환자가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나의 황반 상태가 괜찮은지 그 황반 변성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40대 이상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받으셔야지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요.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황반 변성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이 황반 변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눈의 구조, 이게 해부학적인 눈의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상이 맺히는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망막인데 이 망막 중에서 시신경이 집중되어서 우리의 그 중심 시력, 시야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 망막 중에 이제 황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심 황반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얻고 사물을 판별을 하고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반은 망막 중에 시신경 분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위고 그쪽 부위가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신경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시신경이 눌리면은 그 녹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내장 파트는 이 시신경 파트이고요. 그리고 그 백내장 같이 이제 뿌옇게 보이는 그런 거는 이 수정체의 탁도가 올라가면서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보일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수정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백내장, 이쪽은 녹내장, 이쪽은 황반변성, 이쪽 전체 망막은 이제 당뇨 망막 병증 같은 망막 질환이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요 황반 부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황반 그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은 안과적인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황반 안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황반은 바로 여기 이쪽 부위가 황반입니다. 전체는 망막에 해당되는데 망막 중에서도 시신경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고 여기 이제 중심 시력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약간 어둡게 보이지만 이렇게 주변에 혈관 상태도 괜찮고 노폐물이나 물이 차거나 뭐 망막에 위축이 있지 않는 이런 깨끗한 황반이 있는지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괜찮은지 그리고 시신경에서 나오는 이 혈관 상태가 괜찮은지도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사진을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은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쪽은 이제 정상 사진이고요. 이렇게 깨끗한 황반이 정상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노랗게 색소 침착처럼 침착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바깥에 황반, 이쪽 부위가 황반인데 이런 바깥에 생기면은 중심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황반의 직접적인 부위에 이렇게 노란 이런 것을 이제 드루젠이라고 하거든요. 드루젠.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흔히 이제 노폐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노폐물이 혈액순환이나 뭐 림프순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이렇게 찌꺼기들이 황반 부위에 쌓이면서 황반에 이제 손상을 주고 황반을 들어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심 시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황반 변성이고요. 이런 형태를 보통은 이제 건성, 습성과 건성으로 나누는데 이게 건성
드라이 황반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반 쪽에 이제 물이 차고 출혈이 생겨 있는 이런 상태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보통을 하고요. 이런 습성 황반 변성이 돼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눈에 주사를 맞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진행 과정과 종류를 보시면은 일단 정상인 상태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유발 인자가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노랗게 생기는 그런 드루젠 같은 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초기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기 황반변성은 이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고 넓게 드루젠이 분포되는 것을 뭐 중기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망막이 지도 모양처럼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후기 황반변성,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기 황반변성에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물이 차고 출혈이 생기면은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이때 정상일 때는 당연히 치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가능하면은 초기 황반변성에 미리 진단을 하고 이때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될 때까지 방치할 게 아니라 이때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혈관 관리라든가 동맥경화 관리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황반변성의 원인을 같이 컨트롤 해주고 또 간혹 이제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이 드루젠 사이즈도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 때부터 증상하고 상관없이 요 때부터 좀 집중적인 관리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이 왜 생기는지 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황반변성이 왜 생기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이렇다 원인은 없습니다. 이런 황반변성과 같은 그런 만성질환 또는 그런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운 것이죠. 원인을 그냥 노화라고 두는데요. 저는 뭐 노화라고 모든 뭐 나이 든 사람이 다 생기는 게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안과적인 면에서는 이거를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황반변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뭐 이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화가 자연스러운 노화임에도 불구하고 황반변성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변도 원인이 유발 위험 인자가 되고 뭐 유전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요.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 자율신경의 문제, 그다음에 고혈압, 루테인 부족 등등등 뭐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능의학으로 이제 여러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그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제대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동맥경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치료를 현재 안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황반변성은 치료 방법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방치해야 되는 환자가 실명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 황반변성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또 새로운 약물들이 나오면서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습성 황반변성 같이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혈관 내피 생성 인자라고 하는 그 물질을 억제시키는 항체 주사를 눈에다가 직접 눈 안쪽에다가 주사바늘 이용해서
주입을 해주는 치료가 바로 황반변성 그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센티스, 아바스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주사제 단점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치료하는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루센티스랑 아일리아 환자마다 좀 잘 듣는 치료 약자가 좀 다를 수 있기도 하고 비용 자체도 한 번 치료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틴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이 되니까 어느 정도 환자의 부담은 좀 덜 수 있지만 이 치료는 뭐 짧게는 뭐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요.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치료하는데 보통은 5번 정도가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는 이제 환자 본인 부담으로 맡게 되면서 이런 아바스틴으로 조금 전환돼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길면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주사를 거의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분은 거의 뭐 평생 맞아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새로 자라나는 부분을 억제시켜주는 치료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치료이기도 하고 일시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환자분의 시력 향상에는 회복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치료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반변성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 경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주사 치료를 하게 돼서 이제 주사를 처음에 주사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쭉 잘 유지되거나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처음 6개월 동안은 반응이 아주 좋은 편이고 이 이후에 이제 조금씩 주사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되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점점점 화면 변성이 진행이 되면서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도 결국 끌고 갈 수 있는 한계 지점이 한 4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초기부터 이런 눈 주사 치료 플러스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눈에 맞는 주사로는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황반변성의 그 눈주사 치료의 한계점은 이쪽에 그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치료제였었잖아요. 근데 이 신생혈관이 그러면 왜 생겼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생혈관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신생혈관이 생긴 원인이 그 측부순환,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측부순환이 생겼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요. 측부순환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원인은 이게 원인이라고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방어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측부순환 신생혈관입니다. 이 신생혈관이 생긴 이유는 결국에는 이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돼서 혈액이 막히기 때문에 그 우회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생혈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 신생혈관을 자꾸 억제시키는 눈에 맞는 주사를 통해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 막혀져 있는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그 동맥경화를 해결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입장은 눈 주사 치료도 해서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도 하고 요 동맥경화 측부순환이 생긴 그 근본적인 원인인 동맥경화를 해결을 해야지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이렇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심한 시력 저하와 시력 소실 시에는 이제 치료가
아무리 기능의학 치료가 뭐 기적적인 치료를 발휘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건성 황반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요. 조기 치료는 다름 아닌 눈에 그 주사 맞는 그런 치료는 할 수가 없고요. 동맥경화와 관련된 기능의학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반변성에 관한 기능의학적인 치료는 이렇게 측부순환이 생긴 동맥경화를 결국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 신생혈관이 안 생기게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 동맥경화 관점에서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황반변성의 핵심적인 치료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치료는 결국에는 그 다양한 항산화제와 킬레이션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이 외에도 환자분이 먹고 있는 음식을 바꿔줘야 하고, 장내 유해균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누수를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과 장누수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관련되어 있어서 그 중금속하고 환경 독소를 해독해주는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눈 운동도 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먹는 영양 치료로는 다양한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금연은 필수이고요. 그 외에 이제 혈압이나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눈 주사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치료 접근을 적용을 해서 황반변성을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그 눈 운동하고 영양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반변성의 원인과 그리고 핵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시력 수술이 되기 전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초기 건성 황반변성일 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부터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저 촬영 같은 거를 받아보시면은 금방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검사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의학적인 치료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안과적으로는 뭐 루테인을 먹거나 뭐 지아잔틴을 먹어라 뭐 그런 항산화제를 조금 안내해 주는 거 말고는 조금 제한적인 방법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맥경화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것을 관리해 주면은 훨씬 더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황반변성에 필요한 그 영양제,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뭐 이런 거뿐만 아니고요. 기능의학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핵심적인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또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안구 운동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또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지 않고 잘 들으시려면 구독과 알람 정도는 설정해 두시고요. 다음에 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